30년 동안 힘들게 일군 가게와 재산을 단 한 달 만에 잃을 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낮에는 괜찮았어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외로울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적막함이 더 깊어졌어요. 휴대폰을 봐도 연락 오는 사람은 없고 TV를 틀어놔도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시네요. 이제부터 제가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살뜰한 관심. 그 순간 내 마음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구원일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내 모든 것을 단 한 달 만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스라이팅이었고,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 사기꾼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흔들고 조종하는지, 나와 내 가족을 사기에서 지키는 방법, 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똑똑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명주라고 합니다. 올해 62이 됐어요. 대전에서 30년 동안 손두부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가게예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말해요. 명주 씨는 참 성공했어. 부럽네.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때 딸이 겨우 18살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곧 40이네요. 딸 수연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전화는 가끔 오지만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엄마, 이번에는 휴가를 못 낼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일이 많아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워져요. 낮에는 괜찮아요. 손두부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져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해요. TV를 틀어놔도 밥을 먹어도 뭔가 허전해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노년에는 혼자구나. 밥을 먹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외로운 기분이 밀려올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어요. 옆에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좋을 텐데. 그래서 시작한 게 파크골프였어요. 혼자 집에 있어봤자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나이 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 배우기 시작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임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65살의 김경호 씨. 그는 자신을 은퇴한 교수하고 소개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말투도 점잖고 조용했어요. 사실 저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거든요. 이런 좋은 곳에서 혼자 운동하시나요? 그가 물었어요. 네,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보내려고요. 짧게 대답했는데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도 혼자 하는 운동이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한 듯 하면서도
가끔은 말동무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세요. 아휴,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바람 쐬러 오는 거예요. 가볍게 이야기하며 같이 걸었어요. 그는 내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요. 은퇴하고 나니 참 무료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간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좀 그렇죠. 그는 살짝 웃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런데 자주 나와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다음에 또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다시 파크 골프장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또 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또 뵙네요. 명주 씨,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는 내게 물었어요. 손두부를 직접 만드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그런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나는 손두부집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 어려웠던 순간들. 그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명주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 어려운 시절에 가게를 일으켜 세우셨다니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준 게 오랜만이었어요. 운동이 끝나고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많았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어요. 그 후로 저는 경호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파크 골프장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쳤어요. 처음엔 그냥 운동하는 동료였는데 어느새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명주 씨는 참 음식을 잘 고르시네요. 혼자 사시면서도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다니. 경호 씨는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고 물어봐 줬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허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두부집 단골 손님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붐볐나요? 그의 관심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가게는 잘 돌아가나요? 네, 오늘은 좀 바빴어요. 그럼 피곤하시겠네요. 푹 쉬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처음엔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전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게 묻는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호 씨는 제 가게를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손님 입장에서 명주 씨의 두부를 맛보고 싶어서요. 가게에 들어선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골프 친 지 한 달 됐잖아요. 작은 기념이에요. 손님들과 직원들 앞에서 꽃다발을 받으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음식 직접 만드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경호 씨는 손두부를 먹으며 진심 어린 칭찬을 했어요. 30년 경력이 맛에서 느껴져요.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린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같이 산책할까요? 강가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아내를 일찍 여인 후 교수 일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은퇴하고 나니 삶이 허전하더라고요. 명주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경호 씨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2달이 지났을 때 경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명주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날까요? 서로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62살의 남자친구라니.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렜어요. 네, 좋아요. 연애를 시작한 뒤 경호 씨는 더 다정해졌어요. 가끔 두부집에 들러 직원들도 챙겨주고 무거운 물건도 날라주었어요. 교수님이 명주 씨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호 씨는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명주 씨, 우리 결혼할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그는 덧붙였어요. 우리 나이에 연애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혼인신고부터 합시다.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요. 머뭇거리는 저를 보고 그는 다시 말했어요. 명주 씨가 망설이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지금 행복을 잡아야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친구들은 걱정했어요. 명주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좀 더 알아보고 해도.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걱정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 찾아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3달 만에 부부가 됐어요. 결혼 첫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경호 씨는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가게에 갈 때도 배웅해줬어요. 오늘도 힘내요, 우리 명주.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혼 2주 차부터 경호 씨가 가게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여보, 뭐 도와줄 일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내가 경영을 좀 도와줄게요.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니까 내가 봐야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도울 수 있잖아. 불편했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도와주려는 거니까. 다음 날 직원들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교수님이 두부 만드는 방식 바꾸라고 하세요. 네. 갑자기 왜요? 주방에 가보니 경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부는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손님들이 그걸 좋아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두부는 원래 제가 말하려는데 경호 씨가 끊었어요. 여보, 내가 요즘 시장 조사를 좀 했거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온 우리 두부인데 그날 이후로 경호 씨는 매일 가게에 나왔어요. 여보, 오늘부터 내가 홀 관리도 좀 볼게요. 손님 응대나 관리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경호 씨가 먼저 대답했어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대로 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호 씨, 그래도 여기는 내가 30년 동안. 여보,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요.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것도 내 거죠.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매출이 줄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가게를 찾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두부가 예전이랑 맛이 달라졌어요. 사장님 안 계세요? 요즘 얼굴을 못 뵈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경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매출이 좀 줄었어요. 두부 맛이 달라졌다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내 경영 방식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부부인데 왜 그렇게 거리를 두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과했나 봐요.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가 반가웠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여보, 우리 직원 중에 박 씨 있잖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씨는 15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인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해요. 자기 맘대로 두부를 만들고 결국 경호 씨는 제일 오래 일한 직원을 내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럴 순 없어요. 박 씨는 우리 가게의 핵심이에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왜 항상 남의 편만 들어요? 이제 우리끼리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점점 제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전화할 때도 경호 씨는 곁에서 듣고 있었어요. 엄마, 거기 누구 있어? 남자 목소리 같은데. 아니, 그게 TV 소리야. 어느 날 가게 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경호 씨, 금고 비밀번호 바꿨어요? 네, 더 안전한 번호로 바꿨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당신을 위한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가 나를 위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 한 달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밤 경호 씨가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들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경호 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가게 일도 직원 문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 순간 화면에 짧게 뜬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빠, 내일은 오는 거지. 돈도 챙겨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경호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나? 아니면 돈 문제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가?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누구에게 보내온 문자일까?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돈도 챙겨와. 이 말이 더 신경 쓰였어요. 무슨 돈? 가게 돈? 아니면 내 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어제 문자 온 거 누구였어요? 경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몰래 내 핸드폰을 봤어? 순간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안 봤어요. 그냥 문자 소리가 났어. 거짓말하지 마. 내 문자를 다 읽었잖아. 처음 보는 경호 씨의 모습에 겁이 났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용기를 내서 다시 물었어요. 그 문자 누구였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러자 경호 씨는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미안해요, 화내서. 말투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오늘 두부집 확장을 위해 만날 거래처 사람이에요. 오빠라고 한 건 그 사람이 그냥 친하게 부르는 방식이에요. 돈을 챙겨오라고 한 건 계약금 때문이고, 그의 설명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럼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확장건이면 나도 알아야. 그러자 경호 씨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부부끼리 신뢰가 중요한데 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군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두부집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괜히 경호 씨를 의심한 걸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굴었네요. 결국 내가 먼저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경호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여보, 요즘 내가 좀 바빠서 당신을 소홀히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주말에는 우리 드라이브 갈까요?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더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걸까? 나를 안심시키려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휴대폰 문자의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이제 경호 씨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의 다정함이 진짜인지, 뭔가 목적이 있는 건지, 가끔은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피해 의식이 생긴 건가? 경호 씨가 날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이에도 경호 씨는 계속해서 두부집 경영에 더 깊이 관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부집 일에 대해 점점 더 적게 알려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요. 경호 씨의 말대로 편히 쉬고 싶기도 했지만 30년 동안 일궈온 제 사업이었기에 손을 놓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날 오전 두부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았어요. 여보세요? 이명주 사모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하나은행 둔산지점 김지현 대리입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다니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사모님, 가게와 집 담보대출 진행 중이신데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네, 대출이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대출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두부집과 거주하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총 3억 원 규모로 신청되어 있고 현재 심사 중이에요. 숨이 막혔어요. 제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서명 사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은행원이 다시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서류 사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낸 것이었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위조된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대출 진행을 중단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경호 씨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 내 가게와 집을 담보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 두부집 경영에 끼어들기, 주변 사람들과 단절시키기, 금고 비밀번호 바꾸기,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던 그 문자.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경호 씨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경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하지만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은행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은행 둔산 지점이요. 우리 가게와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했다면서요?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물었어요. 내 서명을 위조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경호 씨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그거 깜짝 선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선물이요? 3억 대출이 무슨 선물이에요? 내가 사업 확장하려고 한 거지. 당신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야. 경호 씨가 점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몰래 했어요? 왜 내 서명을 위조했어요? 경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봐, 이제 그만해. 당신 같은 늙은이 상대하느라 진짜 지겨웠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다정한 경호 씨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신 같은 외로운 할머니들, 돈 빼먹기 얼마나 쉬운지 알아? 아직도 사랑 타령하고 웃겨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알았어. 이제 끝이네. 다음 타겟을 찾아야겠군.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창피했어요.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이제 어떡하지?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어요. 아직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니 다행이야. 하지만 경호 씨가 또 다른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 용기를 내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완전히 취소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서명 위조와 사기 미수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집에 도착하니 경호 씨의 흔적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옷장의 옷들, 화장실의 칫솔, 신발장의 구두. 모든 것을 가져가고 없었어요. 도망친 거였어요. 역시 사기꾼이었구나.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명주 씨, 김경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경호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어요. 로맨스 스캠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로맨스 스캠이 뭔가요? 감정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외로운 노년층을 노리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파크 골프장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항상 저를 챙겨주던 다정한 모습도,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어요.
다행히 이명주 씨는 빨리 눈치채셔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여러 명의 피해자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야. 사랑을 믿고 싶었던 거지. 며칠 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혼인신고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기 결혼이었음이 증명되면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류 위조와 사기 미수로 이미 신고하셨으니 그 증거로 충분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라니. 그게 다행인가. 쓴 웃음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외로우셨겠지만, 그래도 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서둘렀나 봐. 괜찮아요, 엄마.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바로 갈 순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한국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호 씨를 고소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어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경호 씨가 저 말고도 다른 3명의 여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중 한 명은 이미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4번째 표적이었구나.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경호 씨 아니 박정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국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수사 중이니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내 삶은 계속되니까. 법원에서는 혼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어요. 사기 결혼으로 인정되어 혼인 관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나는 스스로를 지켜냈으니까요. 그 후로 두부집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어요. 직원들도 웃음을 되찾았고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어요. 사장님, 역시 사장님이 만드는 두부가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자리를 지켜낸 거니까요. 딸 수연이는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한국에 머물렀어요. 엄마, 이제 자주 연락할게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약해지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해. 내 인생의 선택은 결국 내 몫이니까.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노인 대상 사기 피해 예방 교육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였습니다. 지역 노인정에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제하려 한다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이제 저는 매주 3번 여러 노인정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해요. 창피했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되었어요. 저 때문에 한 분이라도 피해를 안 당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보람을 느껴요. 그 사건 이후로 파크 골프장은 다시 찾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우리 같이 배우니까 더 재밌지.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마음이 든든해요. 이제 저는 외로움을 다르게 해결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 활동, 봉사. 꼭 연인이 아니어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혼자라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내 삶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의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가 경험한 아픔을 여러분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오래가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